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비서실 행정감사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전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논란과 새로운 의혹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례안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친명계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도 비서실 행정감사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영숙 씨, 그리고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관련된 논란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의회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지자체의 조례안이지만 이게 많은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칫 전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수가 있고,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례안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들의 김 지사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됩니다. 먼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듯한데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 도교육청 비서실, 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이 핵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앞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부실장실 행감을 시작한 서울시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피감기관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행감의 경우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시장이 공석이었던 2020년과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현직 시장에 대한 시의원들의 비판과 비교가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에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2021년 서울시 비서실 행감에서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일부 사업 예산 사감을 두고 당시 정상훈 비서실장을 향해 박원순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 또 이재명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그리고 이재명의 비서실장 전현숙 씨와 관련한 이슈, 또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등에 대한 논란 모두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기도의회 정당별 도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은 제적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대거 경기도 비서실 감사에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과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표결에서 드러났듯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모두 친명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수로 전락한 민주당 내 반대 세력은 김동연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28일 경기도로 이송된 조례 개정안은 20일 이내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김 지사는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양당도 조만간 출석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분열은 경기도의회 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원 구성 협상을 통해 비서실 감사소관 상임위원인 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강한 그립감을 쥐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죄를 두고 민주당 내부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원총회 추인이 없는 합의였다면서 내일 의원총회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감사가 이재명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을 친명 도의원들도 알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처럼 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 감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의 압박도 물론 있었지만 이재명 경기도 인사들의 문제가 한몫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 그리고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등과 관련된 논란들, 여기에 더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있을 때 불거진 논란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과거 논란은 물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질 그런 계기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는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인데요. 공교롭게도 행정감사 기간은 이재명에게 매우 예민한 시기이죠.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두 개의 재판 1심 선고가 10월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는 11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의 위기는 곧 김동연의 찬스라는 말이 있듯 이건 역시 이번 행정감사를 지켜보는 또 다른 팝콘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명계는 김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재명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 지사가 최근 친명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친문계 인사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는 더욱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전 의원과 강민석 전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과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했죠. 이 밖에도 안정공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문재인 청와대 선임행정관, 신봉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은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이 밖에도 강권창 기획 경기수석과 김남수 정무수석도 친문계로 분류되고 있고 주영철 경기연구원장도 문재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런 김 지사의 인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고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중앙정치와 관련한 행보도 부쩍 늘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의 생가를 방문했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해병대 최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런 김 지사의 행보를 두고 친명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친명계로 꼽히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도청비서실 행정감사를 한다는데 현직 지사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쪼개진 것도 결국 김 지사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정말 이재명에게 시련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조용한 듯 보여지지만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